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40, 50대의 사람들 중에 회전근개 파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생길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서지탑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요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깨라는 부분만 알지 도대체 회전근개가 어떤 부위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어깨 자체 보면 바깥에 이제 우리가 피부를 보면 바깥에 봉긋한 게 삼각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래쪽에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이라는 거 있고요.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인데 각자의 근육이 이제 어떤 어깨를 올리거나 회전시킬 때, 그리고 내회전시키는 거 있죠. 내회전이라는 건 안쪽, 바깥쪽, 외회전, 그리고 올린 거상, 거기에 맞춰서 작용하는 담당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아, 그걸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환자가 한 4년 동안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60%가 증가를 됐다고 나와요.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난다는 추세인데요. 그러면은 이 회전근개 파열하고 50견하고는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카테고리를 치면 50견은 전반적인 염증이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그 부분적인 원인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증상이 다른 거네요, 그죠? 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일단은 어깨 통증, 그러니까 통증이 가장 첫 번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근력이 약화되겠죠. 올라갈 때, 만약에 거상을 한다고 할 때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파열이 많이 진전된 경우, 진행된 경우에 그런 힘이 약화가 올 수 있죠. 되게 통증입니다. 야간통. 아, 야간통? 네, 어깨는 주로 딴 부위와 다르게 낮 시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밤에 주로 아파서 되게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과거에 얘기할 때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 통증, 네, 그 통증입니다. 그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진짜 잠 좀 자게 해달라. 자, 그렇다면은 그 동결견하고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아까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결근은 모든 관절 운동 범위 내에서 통증이 유발되고요. 특히 뒤등을 만지는 내회전이죠. 이런 자세, 이런 자세에 제한이 오죠. 그럼 모든 범위에서 이거는 50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물리치료, 약물, 그 다음에 주사치료, 거기에 반응이 없고 파열 정도가,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수술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수술하신 그 뭐랄까요, 환자들은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시죠? 네.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나요? 대개는 모든 환자분의 이제 파열 정도에 따라서 파열이 1cm 미만으로 격리한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1차 봉합이라고 합니다. 1차 봉합을 해가지고 앵커에 실이 달려 있는데요. 그 앵커를 부착시키고 거기에 단순하게 봉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1cm에서 2cm, 3cm로 가는 경우는 이제 더블 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수식으로 앵커에 실을 봉합한 다음 다시 압박시켜주는 나사를 고정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깨가 조금 아프면은 뭐 노화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흔히 주부님들이 어깨 좀 아프다고 병원 가기를 꺼려 하거든요. 귀찮아하고. 근데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는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긴 한데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어깨 통증이나 어떤 근력 저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체에 부검을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 중에 3분의 1 정도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자연사를 했을 때 노인분들이 자연사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들의 사체를 가지고 해부를 해봐서 검사를 해봤더니 파열이 있고 파열이 있는 분 중에 과거 병력을 찾아보니까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요새는 이제 어떤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증가됐다는 건 뭐냐면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살게 됐잖아요. 어느 정도 통증만 있어도 되게 MRI를 찍어보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증상이 없던 분도 파열이네요.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증상이 없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네. 증상이 없어도 파열 정도, 나이를 고려하고 그리고 파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유는 뭐냐면 그건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는 없고요. 그 파열 부위 때문에 우리 도미노죠. 파열이 일부 돼 있으면서 그게 자체가 놔두면 점점점 옆으로 확장되죠. 파열 범위가. 그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수술을 하고 더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열을 확인한 경우 대부분은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60%가 증가됐다는 건 뭐 특별히 뭐 아픈 사람이 많아진 거라는 것보단 검사나 어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병원 안 가던 사람도 가게 되고 그죠.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못 살을 때는 참았죠. 그렇죠. 참는 게 뭐 다반사였는데 그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거의 무조건 참고 결국에 와서 확인할 때는 거의 모든 게 다 진전된 다음에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이 오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무슨 퇴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통증이 이제 심각해지면은 그때 이제 이게 찾아오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오겠죠. 예, 뭐 통증이 그렇죠. 없으면은 찾아가겠습니까, 결국 그죠? 병원에 오는 거는 한동안 참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에 오게 되죠. 간단하게 아픈데 병원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장님 이제 지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우리 변병남 원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역시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의 진단도 중요하죠. 경우에 조기 진단. 따르는 부분 파열,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요의 증식 치료나 어떤 PRP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 증식 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PRP 주사를 통해서 그 부분 파열 범위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결국은 큰 수술로 가는 그런 과정을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주부님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이제 자주 옮기는 근로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깨 통증을 많이 어깨를 많이 호소하죠. 올리시는 분들 이건 꽤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전근개 파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생깁니다. 거의 아주 심하게 어깨가 탈구되거나 그런 경우에 생기고 대개의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질병이죠. 이거는 40대, 50대 동안 40년, 50년 동안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심줄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어떤 조직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에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 심줄이 약해져서 어떤 작은 자극에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에 파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구의 그 투수 같은 분들은 많이 걸리겠네요. 대부분의 아무래도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분들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TV에 나왔던 유현진 선수가 네네.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깨라는 게 진단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 가서도 계속 아파서 MRI를 몇 번씩 찍었죠.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계속 통증이 유발되니까 한번 관절경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 눈으로 직접 보자. 근데 들어가 봤더니 슬랩이라고 하죠. 상부 관절순. 그러니까 회전근개하고 슬랩은 좀 다른 거고요. 반복적으로 운동선수들 팔을 많이 올리는 거 하는 선수들이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슬랩이라고 해가지고 관절순이 파열되는 거고요. 회전근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노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파열이라고 볼 수 있죠.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외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저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 거에 외상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통증이 어깨에 있다면은 예. 어떠한 증상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통증의 발생 부위와 현상을 정밀하게 진단받는 게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프다고 뭐 이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40대 이후에 예. 건강검진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라는 것처럼 어깨가 아프면 아마 국가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검사를 해주겠죠. 근데 MRI 가격이 워낙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방, 어디가 불편하다 하면 개별적으로 적금을 들듯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MRI나 초음파를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자, 원장님, 이제 예방법을 꼭 지켜서 진짜 어깨를 건강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원인, 치료법, 예방법을 서리타병원 변병남 원장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